살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 듣게 됩니다. 그 사람 정말 착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끊더라. 남아있는 사람은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분명 크게 싸운 적도 없었습니다. 심한 말을 주고받은 기억도 없습니다. 어제까지도 평소처럼 지냈는데 왜 갑자기 멀어진 걸까 하는 생각만 남습니다. 그런데 떠난 사람의 마음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날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대체로 관계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실수를 하면 한 번쯤은 이해해 줍니다. 약속을 어겨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깁니다. 섭섭한 일이 생겨도 먼저 상대의 사정을 떠올립니다. 무슨 일이 있었겠지. 요즘 많이 힘든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정작 자신의 마음은 뒤로 밀려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늘 괜찮아 보입니다. 잘 웃고 잘 받아주고 별일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서운함이 하나씩 쌓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서운함이 너무 작아서 본인조차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괜히 말해서 분위기만 어색해질 거야. 내가 조금 더 이해하면 되지.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또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다 보면 참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예전에 상담 프로그램에서 한 여성이 들려준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는데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을 한 번도 챙겨달라고 말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잊어버려도 그냥 웃었습니다. 바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생일에도 아무 말 없이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 여성은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생일을 챙겨주지 않아서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왜 항상 괜찮은 사람이어야 했을까? 그 생각이 처음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신기합니다. 큰 상처보다 작은 서운함이 오래 남을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괜찮습니다. 두 번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면 마음은 조금씩 지쳐갑니다.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큰 사건 하나보다 반복되는 작은 실망에 더 오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반복은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한 번의 실수로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참다가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모임에서 항상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일도 챙기고 안부도 먼저 묻고 다 같이 만나자고 약속도 잡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궁금해집니다.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누가 먼저 연락할까? 그래서 처음으로 가만히 있어 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소중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움직여주는 것이 익숙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순간 마음 한쪽이 조용히 식어갑니다.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예전처럼 먼저 연락하지 않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일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착한 사람의 손절은 대부분 이렇게 시작됩니다. 소리도 크지 않고 티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뒤늦게 놀랍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하지만 사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작은 신호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연락이 뜸해졌고 예전보다 웃음이 줄었고 예전 같으면 먼저 다가왔을 사람이 한 걸음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변화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늘 곁에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익숙해지면 소중함을 잠시 잊기도 합니다. 매일 보는 가족에게는 고맙다는 말을 잘하지 않고 오래된 친구에게는 미안하다는 말을 미루기도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 이해해 줄 거야. 이런 마음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관계도 조금씩 무뎌집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마음의 한계는 있습니다. 늘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도 힘든 날이 있고 항상 웃는 사람도 혼자 울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다만 그 마음을 쉽게 꺼내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의 침묵은 가볍게 지나칠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말이 줄었다는 것은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뜻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쌓인 감정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어떤 관계는 끝나는 이유를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누가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배신을 당한 것도 아니고 크게 싸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조금씩 멀어집니다. 그 이유는 아주 사소한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상대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합니다. 몸이 안 좋다는 말을 들으면 괜찮은지 먼저 묻습니다.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면 시간을 내서 만나줍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힘들다고 말했을 때는 돌아오는 대답이 짧습니다. 곧 괜찮아질 거야. 너는 원래 잘 이겨내잖아. 처음에는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일이 계속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이야기는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나? 사람은 거창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내 표정 하나를 보고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봐주는 사람. 그런 작은 관심이 마음을 오래 붙잡아줍니다. 반대로 그런 관심이 계속 부족하면 외로움은 점점 커집니다. 가까운 사이라 더 서운한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항상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급한 일을 도와주고 퇴근이 늦어져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모두 바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그제야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편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 주기만 하는 관계는 언젠가 균형을 잃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도 숨을 쉬어야 합니다. 늘 이해만 하고, 늘 양보만 하고, 늘 참기만 하면 마음도 언젠가는 쉬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말 속에는 여러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상대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은 마음, 괜히 예민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 그래서 괜찮다고 말하지만 마음까지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한 중년 부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면 늘 휴대전화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같이 산책이라도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조금만. 나중에. 피곤해서 그래. 그 말이 거짓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말 피곤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이 몇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내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조용해진 집이 편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남편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싸움이 없어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마음이 먼저 떠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끝날 때를 떠올리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전입니다. 사람은 갑자기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또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마음을 닫아갑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느끼면 스스로 상처를 덜 받기 위해 감정을 줄이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더 이상 아프지 않기 위해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부탁도 하지 않습니다. 서운하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도와달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줄어든다는 것을 마음이 먼저 배워버린 것입니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혼자 마음을 정리하고 있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생각보다 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등을 돌리는 모습은 갑작스러워 보여도 그 사람에게는 이미 수없이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이제는 자기 마음까지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조금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정리한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더 이상 상대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서운한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말이 많이 속상했어. 내 입장도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꺼냈던 이유는 아직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희망이 여러 번 무너지면 사람은 조금씩 말을 아끼게 됩니다. 말을 해서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떠난 사람은 의외로 조용합니다. 화를 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상대를 이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자리를 조금씩 정리합니다. 연락을 먼저 하지 않고 괜히 약속을 만들지 않고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차갑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차가워진 것이 아니라 지친 것입니다. 오랫동안 혼자 애쓰다 보니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랜 친구 둘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달려갔습니다. 이사할 때도 도와주고 가족에게 일이 생겼을 때도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아버지가 크게 편찮으셨을 때는 친구에게서 전화 한 통 받지 못했습니다. 친구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잘 해결했을 줄 알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나기보다는 허탈했다고 합니다. 친구를 미워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생각했던 관계와 상대가 생각했던 관계가 달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 뒤로 둘은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었습니다. 억지로 끄는 것도 아니고 크게 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어졌을 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사소한 변화도 먼저 알아봐주는 사람,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반대로 함께 있는데도 계속 눈치를 보게 되고 내 감정보다 상대 기분을 먼저 살피게 되고 말을 꺼내기 전에 여러 번 고민하게 된다면 그 관계는 조금씩 나를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 많은 착한 사람들은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도 한동안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매정했던 건 아닐까?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쉽게 사람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억지로 붙잡았던 관계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편하게 받아주는 사람이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이 오래 참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마음도 조금은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참느라 애쓴 당신에게도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조금은 자신을 먼저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작은 쉼일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행복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친구가 많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왜 지금은 몇 명만 남아도 편할까? 젊을 때는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함께 웃는 시간이 즐거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연락이 뜸해지면 서운했고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오히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굳이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까지 붙잡아야 할까?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친구를 만나고 돌아왔는데 즐거움보다 피곤함이 더 크게 남는 순간.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불편함을 느끼는 관계.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차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뇌와 마음이 더 건강한 방향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관계를 선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 관계를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지는 현상을 사회 정서 선택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느낄수록 많은 관계보다 자신의 감정과 행복에 더 의미 있는 관계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새로운 경험과 가능성을 넓히는 것이 중요했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가 보다 누구와 있을 때 내가 편안한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중요했던 관계가 지금은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배신도 아니고 변한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더 정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특히 우리 몸은 스트레스가 반복되는 관계를 오래 유지할 때 영향을 받습니다. 불편한 만남, 끊임없는 비교, 눈치를 봐야 하는 관계는 뇌에서 스트레스 반응을 활성화시키고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갈등을 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긴장하고 인정받기 위해 애쓰고 집에 돌아온 뒤 마음이 무거워지는 관계라면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관계를 붙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래 알았으니까. 예전부터 친구였으니까. 끊으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될까봐. 이런 이유로 내 마음의 신호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사람을 잃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관계의 숫자는 줄어들지만 마음의 깊이는 더 선명해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사람, 함께 있을 때 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편안한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정리하게 되는 걸까요? 단순히 사람을 싫어하게 되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뇌가 더 이상 모든 관계에 같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도록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나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수록 정작 나 자신에게는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을요. 특히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전전두엽은 우리가 경험을 쌓아가면서 더 성숙한 판단을 하도록 돕습니다. 전전두엽은 감정이 생겼을 때 바로 반응하기보다 상황을 바라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뇌 영역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예전처럼 모든 말에 흔들리지 않고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면 미안했고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알게 됩니다. 내 마음이 계속 지쳐 있다면 그 관계는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변화를 감정 조절 능력과 정서적 선택의 성장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감정을 더 깊게 이해하고 불필요한 갈등보다 안정감과 편안함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줄이는 것은 마음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친구를 정리한다는 말이 누군가를 밀어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입니다. 나를 계속 작게 만드는 관계보다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관계 하나가 훨씬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시간이 반드시 외로운 시간은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내 감정을 돌아보고 진짜 원하는 삶의 방향을 찾게 됩니다. 뇌는 끊임없는 자극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더 건강하게 회복합니다. 편안한 관계, 따뜻한 대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시간은 우리의 스트레스 반응을 낮추고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결국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사람을 많이 잃는 과정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사람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어릴 때는 많은 사람이 나의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몇 사람이 오히려 더 넓은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인생 후반의 행복은 더 많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을 곁에 두는 데서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멀어진 친구가 떠오르시나요? 그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만 바라보기보다 그 시간이 내게 어떤 의미였는지 바라보세요.
어떤 관계는 오래 함께하기 위해 존재하고 어떤 관계는 나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마음을 지켜주는 관계를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게 맞추기 위해 나를 줄이는 살보다 나다운 모습으로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관계. 그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찾게 되는 진짜 연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행복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그런 시기가 찾아옵니다. 아무리 손을 뻗어도 잡히는 사람이 없고 아무리 마음을 열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시간. 겉으로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날이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사람은 그런 시간을 지나기 전과 지난 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왜 혼자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텨낸 사람이 결국 가장 강한 사람이 되는지, 그리고 그 시간이 우리 삶에 어떤 선물을 남기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강한 사람을 떠올리면 자신감이 넘치고 항상 밝은 사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오히려 조용합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고 사소한 일에 쉽게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큰 역경을 견뎌낸 뒤 이전보다 더 성숙해지는 현상을 외상 후 성장이라고 설명합니다. 고통은 분명 상처를 남기지만 그 시간을 이겨낸 사람에게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구별하는 힘도 함께 남깁니다. 예전 같으면 밤새 고민했을 일도 이제는 담담히 넘길 수 있습니다. 이미 더 큰 폭풍을 견뎌봤기 때문입니다. 혼자 버틴 사람들은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는 질문이 많다는 것을. 그래서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일에 집중합니다. 오늘 밥은 잘 먹었는지, 잠은 제대로 잤는지, 마음이 조금은 편안했는지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행복의 기준도 달라집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조용한 음악, 비 오는 창밖, 아무 일 없는 평범한 하루.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상이 그들에게는 감사한 선물이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친절한 말보다 어려운 순간에도 곁을 지켜주는 사람을 더 믿게 되고 약속보다 시간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훨씬 단순해집니다. 떠날 사람은 보내고 남을 사람은 남는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이 말은 고통을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견뎌낸 자신의 힘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도 근육과 비슷합니다. 상처를 입지 않는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 상처를 회복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이 오래 버팁니다. 그래서 혼자 버틴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없어도 자신을 믿을 수 있고 실패를 겪어도 다시 일어서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혼자 버틴 사람들은 강해서 버틴 것이 아닙니다. 버티다 보니 강해진 것입니다. 울면서도 하루를 살아냈고 무너지면서도 다시 일어났으며 포기하고 싶었던 날에도 다음 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하루들이 쌓여 지금의 단단한 사람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도 쉽게 지나치지 못합니다. 자신이 가장 힘들었을 때 따뜻한 한마디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웃고 있는 사람도 속으로는 울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또 하나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을 좋아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때 건강하게 성장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실에서는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없기에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혼자 버틴 사람은 묻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무엇만은 끝까지 지키며 살 것인가? 이 질문이 삶의 중심이 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판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힘든 현실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바꿀 수 없는 것에 매달리기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때 마음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습니다. 그래서 혼자 버틴 사람은 이전보다 훨씬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은 흘려보내고 지킬 수 있는 것에 마음을 씁니다. 그 평온함은 타고난 성격이 아닙니다. 수없이 흔들린 끝에 얻은 균형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혼자 버티는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를 버텨낸 당신은 어제의 당신보다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그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내면은 그렇게 하루하루 깊어집니다. 언젠가 지금을 돌아보는 날이 오면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혼자 버틴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눈물도 말없이 견뎌낸 긴 밤도 당신 안에 단단한 뿌리가 되어 남아 있습니다. 바람은 나무를 흔들 수는 있어도 깊이 내린 뿌리까지 뽑지는 못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시간을 견뎌낸 사람은 쉽게 흔들릴 수는 있어도 쉽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자신의 속도로 걸어가십시오. 남들보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시간이 언젠가 당신 자신을 끝까지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행복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늘 주변을 배려하고 먼저 이해하고 갈등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괜찮다라고 말하고 늘 먼저 양보하고 늘 상대를 편하게 해주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들을 좋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분위기가 어색해지면 먼저 말을 건네고 누군가 곤란한 부탁을 하면 거절하지 못해 자신의 일처럼 도맡아 하곤 합니다. 상대방이 약속에 늦어도 괜찮아, 천천히 와라며 웃어주고 식사 메뉴를 고를 때도 상대의 취향에 자신을 맞춥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상은 이토록 따뜻한 사람들에게 그리 친절하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남들보다 더 빨리 지치고 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으며 결국에는 인간관계 자체에 극심한 피로를 느끼고 외로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왜 좋은 사람들의 선의는 결국 자신을 찌르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걸까요? 좋은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처음부터 지친 상태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편하게 만들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행동에서 출발합니다. 상대가 불편하지 않게 말하고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하고 작은 갈등도 먼저 풀려고 합니다. 이런 태도는 처음에는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편하게 느끼고 좋아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의 이면에서는 조용하고도 치명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고마운 배려였던 것이 점차 기대가 되고 조금씩 당연함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착하니까 이해해 줄 거야. 저 친구는 화를 안 내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상대방은 이제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 주길 바라고 참아주길 기대하고 먼저 맞춰주길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의 균형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좋은 사람은 갈등을 피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상황이 생겨도 그 순간을 넘기려고 합니다. 이 정도는 내가 참으면 되지, 괜히 분위기 망치지 말자, 상대도 힘들 테니까 이런 생각들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조용히 안에 쌓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피로입니다. 그냥 조금 피곤한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반복되면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내부에서는 계속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나는 항상 맞춰주는데. 왜 아무도 몰라주지? 이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이미 마음은 꽤 오래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격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관계의 구조입니다. 한쪽은 계속 주고 한쪽은 계속 받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처음에는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균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받는 사람은 익숙해지고 주는 사람은 지쳐갑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조용히 커집니다. 좋은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더 이해하면 괜찮아질 거야. 내가 참으면 관계는 유지될 거야.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하지만 관계는 한 사람의 노력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균형이 무너진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이 상태가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참는 게 편해,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계속해서 자신을 뒤로 미루면 결국 어느 순간 한계가 찾아옵니다. 작은 말에도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지치고 예전 같으면 넘겼을 일들이 이제는 크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이상해진 걸까? 내가 예민해진 걸까? 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변화가 아니라 누적된 피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더 지치는 이유는 착해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보다 타인을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경계의 문제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더 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나를 지키는 기준입니다.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부터는 힘든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건강하고 오래가는 좋은 관계는 한 사람의 눈물겨운 희생으로 지탱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며 주고받음의 균형을 아름답게 유지해 나가는 관계가 진짜 좋은 관계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타인에게 충분히 다정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다정함의 방향을 거울 속에 있는 자신에게로 돌려주세요. 당신은 타인의 행복을 챙기는 만큼 스스로의 마음속 균형과 평화를 당당히 지켜낼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조용히 마음에 남겨보셨으면 합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스스로를 계속 지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한 사람만 희생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균형을 지키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균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행복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익숙함이라는 신기한 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고맙고 소중했던 것도 매일 반복되면 어느새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매일 건네는 안부, 늘 먼저 걸려오는 전화, 항상 기다려주는 사람. 처음에는 감사했던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함 속에 묻혀버리기 쉽습니다. 한 남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으면 언제나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누군가 늦으면 기다려주었고 필요한 일이 생기면 먼저 나섰습니다. 친구들은 늘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조금 지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약속도 먼저 잡지 않았고 안부도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한동안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먼저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걸까?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하나둘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요즘 왜 안 보여? 내가 없으니까 허전하더라.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늘 곁에 있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라고.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존재보다 그 사람이 해주는 행동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존재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반복해서 주어지는 것에 점점 익숙해지는 현상을 쾌락적응이라고 설명합니다. 좋은 일도 따뜻한 배려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익숙함이 감사의 마음을 잠시 가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소중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 일부러 사라질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를 시험하려고 거리를 두는 것도 건강한 방법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존재를 잃을 만큼 애쓰는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은 자신의 소중함을 인정받기 위해 계속 더 많이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달라지겠지. 조금만 더 참고 이해하면 관계가 좋아질 거야. 이런 마음으로 자신을 계속 뒤로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배려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배려와 희생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배려는 서로를 편안하게 만들지만 희생이 반복되면 한 사람만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상하게도 언제나 받을 수 있는 것에는 점점 익숙해지고 언제든 잃을 수도 있는 것의 가치를 더 크게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늘 먼저 연락하던 사람이 연락을 멈추고 항상 웃으며 맞아주던 사람이 조용해졌을 때 비로소 그 빈자리를 느끼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멀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중심을 다시 나에게 돌려놓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작 내 마음은 점점 비어갈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나를 위한 하루를 보내는 것도 괜찮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날이 있어도 괜찮고 부탁을 정중하게 거절하는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나를 지키기 시작하면 관계도 이상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항상 맞춰주던 사람이 자신의 기준을 갖게 되면 상대도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한 사람이 계속 애써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소중함을 함께 느낄 때 오래 이어집니다. 혹시 지금도 내가 없으면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에게 얼마나 많이 맞춰주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참고 얼마나 많이 희생했느냐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만 너무 오래 자신을 뒤로 미뤄왔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늘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늦게 깨닫기도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익숙함 때문일 수도 있고 바쁜 일상 속에서 표현하지 못한 마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를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지금부터는 상대를 아끼는 만큼 나 자신도 함께 아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만큼 내 마음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기보다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더 오래가는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사라져야만 대접받는 사람이 되기보다 곁에 있을 때도 서로의 소중함을 표현할 수 있는 관계.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고 싶은 관계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당신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곁에 있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오래 기억될 소중한 마음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행복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잘 지내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차갑게 변합니다. 별다른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농담의 가시가 생기고 칭찬인 듯한 말 속에 묘한 불편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실수했나? 무슨 말을 잘못했을까? 하지만 모든 관계의 변화가 내 잘못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구나 동료가 좋은 평가를 받거나 삶이 안정되어 보이거나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모습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비교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감정 자체는 특별히 나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인정하지 못할 때입니다. 비교에서 생긴 불편함이 상대를 향한 차가운 태도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자신을 과하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랑이 많은 사람이 질투를 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조용한 사람이 더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설명하지 않고 자신감은 있지만 과시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묘한 안정감을 줍니다. 그 안정감이 누군가에게는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라는 비교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화려한 성공보다 가까운 사람의 작은 행복을 더 자주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투는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더 쉽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모든 시선을 질투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가 단순히 바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고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에서는 성급한 해석보다 한 걸음 여유를 두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감정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을 떠올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다고 지나치게 들뜨지도 않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쉽게 무너지지도 않는 사람. 칭찬을 받아도 담담하고 비판을 들어도 한 번쯤 생각해 본 뒤 자신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편안함을 느끼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상대를 통해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화가 나면 상대도 흔들리기를 기대하고 내가 예민할 때 상대도 불편해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차분함을 잃지 않으면 오히려 그 모습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안정된 사람은 때로 차갑다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괜히 잘난 척한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특별한 기술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모든 감정을 즉시 반응하기보다 잠시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습관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잠깐 멈추고 생각하는 그 짧은 시간이 관계를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좋은 집을 목표로 삼고 누군가는 높은 직장을 꿈꾸며 또 다른 누군가는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하루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은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내 삶을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저만큼 성공했는데 나는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되네. 이런 비교가 반복되면 내 삶이 아니라 남의 삶을 따라가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들은 남보다 앞서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삶에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행을 무조건 따라가기보다 자신에게 맞는 속도를 선택합니다.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하루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누군가에게는 편안한 영감을 주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비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삶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기준을 잃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차가운 태도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셨다면 모든 이유를 내 탓으로 돌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관계 속에서는 나를 돌아보는 일도 필요합니다. 내가 무심코 상처를 준 것은 없었는지, 오해를 만들 행동은 없었는지 생각해보는 태도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좋아하고 누군가는 나를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삶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감정을 대신 책임지려고 애쓰기보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다른 사람의 행복도 진심으로 응원하며 내 삶 또한 소중하게 아끼는 사람. 어쩌면 그런 사람이 가장 오래 편안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다면 그 시선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라봐 주세요. 상대의 감정까지 모두 책임지려 하기보다 오늘도 내가 지키고 싶은 친절과 진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행복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늦은 오후의 미술관. 창문 사이로 들어온 햇살이 바닥을 길게 물들이고 사람들은 말없이 그림 앞을 지나갑니다. 그중 한 사람이 걸음을 멈춥니다. 화려한 작품들 사이 손바닥만한 그림 하나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방. 창가에 놓인 의자 하나. 이상하게도 그 그림에서는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림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안이 너무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문득 자신의 하루를 떠올립니다. 아침부터 울리던 알림, 끝내 답하지 못한 메시지, 미뤄둔 일, 괜히 마음에 남은 대화 한마디.
하루는 끝나가는데 머릿속은 아직도 아침에 머물러 있습니다. 몸은 미술관에 와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해야 할 일들 사이를 서성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바쁘게 살아온 걸까요? 정말 일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놓치지 않으려 애쓰며 살아왔기 때문일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내일은 무엇을 해야 할지, 혹시 실수한 것은 없었는지, 더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없었는지. 아직 오지도 않은 시간이 오늘의 평온함을 조금씩 가져갑니다. 가끔은 아무 일도 없었는데 유난히 피곤한 날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뛰어다닌 것도 아닌데 마음만 잔뜩 지쳐버린 날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몸보다 마음을 더 많이 사용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미술관에서 오래 기억에 남은 것은 가장 화려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방과 의자 하나. 이상하게도 그 단순한 풍경이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도 오래전부터 그런 곳을 찾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조금은 조용한 곳. 아무것도 애쓰지 않아도 되는 곳. 그리고 그 답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에 도착하자 가방을 소파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습관처럼 휴대폰부터 확인했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미술관에서 봤던 그 빈 의자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았던 그 작은 공간이 왜 그렇게 편안해 보였는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노을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여전히 읽지 않은 메시지와 일정 알림이 남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오늘만큼은 급하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나는 언제부터 모든 것을 다 붙잡으려고 했을까? 좋은 사람도 되고 싶었고 실수도 하고 싶지 않았고 기회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은 쉬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를 끝내면 또 다른 하나가 기다리고 걱정 하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걱정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신기합니다. 이미 끝난 대화도 다시 꺼내보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미리 살아봅니다. 그렇게 현재보다 생각 속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인생은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머물 필요 없는 생각들이 마음속에 오래 머물면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을이 천천히 어두워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신기하게도 세상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마음속 소음만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미술관의 그 그림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비어 있었기 때문에 편안했던 공간. 어쩌면 사람의 마음도 같을지 모릅니다. 무언가를 계속 채워야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비워둘 자리가 있을 때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했던 것은 더 많은 힘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은 여백이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그는 조금 다르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더 일찍 일어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늘 손에 쥐고 있던 것 하나를 잠시 내려놓아 보기로 했습니다. 출근길에도 휴대폰을 계속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걸으며 가로수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매일 지나던 길인데도 처음 보는 풍경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다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은 우리가 무엇을 더 가질 때보다 무엇을 놓아줄 때 더 편안해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끝난 일에 대한 후회를 조금 덜어내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미리 살아가는 습관을 조금만 줄여도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는 미술관에서 봤던 빈 의자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았기에 가장 편안해 보였던 그 공간처럼 마음도 비워둘 자리가 있어야 새로운 행복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하루 단 하나를 내려놓겠다는 조용한 선택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다시 그 미술관을 찾았습니다. 같은 복도, 같은 햇살, 그리고 여전히 그 자리에 걸려있는 작은 그림. 아무것도 없는 방과 창가의 의자는 처음 봤을 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래 서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붙잡고 있던 것은 바쁜 세상이 아니라 무엇 하나 놓치지 않으려 애쓰던 마음이었다는 것을. 인생은 언제나 새로운 걱정을 만들어냅니다. 해야 할 일은 끝이 없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도 계속 찾아옵니다. 그래서 세상이 단순해지는 날은 어쩌면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릅니다.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내려놓을지는 오늘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미술관을 나섭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이 복도를 천천히 비추고 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던 날에는 그 빛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세상이 아름답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복잡한 마음이 아름다움을 가리고 있었다는 것을. 복잡한 인생을 단순하게 만드는 방법은 더 많은 것을 갖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만 남길 용기를 갖는 것. 어쩌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행복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